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포항 지진의 원인으로 지목된 지열발전소의 주관사인 넥스지오가 파산 수순에 들어가 손해배상이 불투명하게 됐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제17부는 최근 채무자가 회생 계획을 수행할 가망이 없음이 명백하다며 넥스지오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이 넥스지오의 회생 가치가 파산 가치보다 크지 않다고 판단함에 따라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 주민 만여 명이 넥스지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배상액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울진 죽변항 회식당 상가단지에 수족관용 해수 공급이 3개월째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바닷물 취수 장치가 고장이 났는데 응급 복구에만 앞으로 2달 정도 더 걸릴 예정이어서 대개철을 맞은 상인들은 영업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80여 개 회식당이 몰려있는 울진군 죽변항입니다. 그런데 회식당 수족관마다 모래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죽변항 앞바다에 설치한 해수관로 라인이 고장나 많은 양의 모래가 바닷물에 섞여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이 안 나오면 고기가 살 수가 없어요. 맞잖아요. 그것도 하루인데. 근데 그게 모래가 같이 섞여서 나오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손을 쓸 수가 없어. 퍼내는 것도 한계가 있고. 지난달엔 수족관에 해수 공급이 끊겨 영업이 일시 중단됐고 상인들은 매번 수족관에 쌓이는 모래를 퍼내야 돼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자분들이 수족관에서 그걸 모래를 청소하려니까 나름대로 관절, 무릎, 허리 다 지금 몸살이 나가지고 말도 못 하고 있어요. 해수관로 관리 책임이 있는 울진군이 복구에 나섰지만 겨울철 기상 여건이 좋지 않아 2달 정도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이다 보니까 파도도 높고 기상 여건이 많이 안 좋습니다. 안 좋기 때문에 일정 잡기가 어렵거든요. 지금 현재 관로를 하기 때는 한 2달 정도이면은 복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치수 용량이 부족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2억 원의 예산으로 100마력의 개 펌프와 새로운 취수 장치도 2년 이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상가 주민들께서는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저희가 전년도와 올해 본 예산에 약 32억의 예산을 도비 5억을 포함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설계를 해서 한 2년 가까이 완벽하게 시설을 보완을 해서 수족관 해수 공급 장치에 죽변항 상인들의 생계가 달린 만큼 정상화를 위한 울진군의 발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다음 달부터 경북도 내 초등학교 40여 곳을 대상으로 교육 및 돌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늘봄 학교가 시범 운영됩니다. 경북교육청은 미술과 북아트 등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돌봄 교실 운영 시간을 저녁 8시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초등학교 신입생 가운데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생활 적응을 위한 에듀케어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경북 동해안의 해녀수는 지난 수십 년간 제주도에 이어 전국 2위 자리를 지켜왔는데 최근 몇 년 사이 3위로 밀려났습니다. 고된 작업 탓에 하겠다는 사람도 거의 없는데 수산자원 고갈도 심해 수입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경북 동해안에서 해녀수가 가장 많은 포항 구룡포 앞바다. 추위가 조금씩 풀리면서 해녀들의 물질이 한창입니다. 한 해 작업을 시작하는 이맘때는 주로 문어와 해삼 등을 잡는데 채취량은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물건이 없죠. 물건이 다 고갈됐죠. 옛날하고는 수입이 완전히 없죠. 전에는 들어가면은 문어 같은 거 그런 것도 막 열 며칠 12kg짜리 이런 거 잡았거든요. 그랬는데 뒤에 더 큰 걱정은 해가 바뀔수록 해녀들이 하나둘 사라지는 겁니다. 포항과 경주 등 경북 동해안의 해녀 수는 1,270명, 4년 전에 비해 20%나 감소했습니다. 제주도에 이어 수십 년째 지켜온 2위 자리마저 2018년 이후부터는 충청남도에 내주었습니다. 120 몇 번까지 번호로 하니까 지금은 다 하면 한 50명 많이 줄어. 한 반도 넘어 줄어. 연세만해가 돌아가시고 뒤에 이제 그거 하려고 나서는 사람이었고. 고된 작업 탓에 하겠다는 사람은 없고
바다 환경 악화와 일부 다이버들의 불법 채취 탓에 수입이 크게 준 것이 큰 원인입니다. 전국적으로 해녀 양성 과정이 생겨나고 제주의 해녀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는 등 사회적 인식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젊은 해녀 해남은 여전히 찾아보기 힘듭니다. 해녀의 숫자를 과거 수준으로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전승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인 지원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경주시와 경상북도는 강동면에서 보문단지를 잇는 지방도 945호선 확장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확장 구간은 전체 21km이며 이 중 강동면 왕신 분기점과 동산 삼거리 구간 3.35km를 2차선에서 4차선으로 우선 확장합니다. 경주시는 주민 설명회에 나온 의견을 현재 추진 중인 실시 설계에 반영해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오늘 경북도 의회 새해 첫 임시회가 시작됐습니다. 새해 첫 5분 발언에 나선 도 의원들은 중부내륙철도의 조속한 착공과 세계문화유산센터의 도내 건립을 촉구했습니다. 상임위별 업무보고는 9일까지 이어집니다. 김서연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며 첫 발을 뗀 중부내륙철도 문경-상주 김천 구간. 다른 구간에 비해 3년 정도 늦은 2030년에야 개통이 예상되는데 통합신공항 활성화와 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를 위해서는 공사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이는 경북의 미래 신성강동력을 확보하고 동시에 지방시도의 성장을 가속하는 것으로 안동 출신 김대일 의원은 국제 탈춤 페스티벌에 대한 도 차원의 지원과 함께 국내 세계문화유산의 관리 컨트롤 타워인 국립세계문화유산센터를 경북에 건립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우리 경북도가 보유한 세계문화유산은 국내 총 13개 중 5개로 세계유산 등재가 잇따라 경북도 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만큼 현 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 이른바 유보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경상북도와 경북교육청이 선제적으로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교원 양성 체계 및 처우 개선, 교원 역량 강화를 비롯하여 재정, 시설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해 원활히 바통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임기진 의원은 어르신이 많은 농촌에서 주로 사용되는 등유가 1년 새 36%, 도시가스가 42%나 올라 서민 부담이 커진 만큼 난방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50% 미만에서 200%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도의회 새해 첫 임시회는 김성조 경북문화관광공사 사장의 임기 연장에 대한 인사검증위원회를 진행하고 장애인 건강권과 후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 등을 처리한 뒤 다음 주 목요일 폐회합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포스코홀딩스가 본사 소재지만 포항으로 이전하고 직원을 배치하지 않기로 한 방침과 관련해 포항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포스코 지주사 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포스코홀딩스 소재지 주소를 포항으로 이전하면 당연히 서울 사무소에는 필수 요원만 남고 대다수 인원이 포항으로 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수해로 한때 가동이 중단됐던 포항제철소의 조각 및 제품 생산량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포항제철소의 지난달 가공 전 강철인 조각 생산량이 107만 톤, 제품 생산량은 105만 톤으로 태풍 피해를 입기 전인 지난달 8월 생산량의 78.7%와 91.3% 수준을 각각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와 울진군 등 시군은 근로하는 저소득층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희망저축 계좌 1과 2의 신규 가입자를 오늘부터 모집합니다. 희망저축계좌 1의 가입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기초생활보장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로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장려금 30만 원을 지원해 3년 만기 후에 최대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 2는 중위소득 50% 이하 계층이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근로소득 장려금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대상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분증과 소득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수소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촉매를 값비싼 귀금속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속으로 만드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포스텍 환경공학부 조강우 교수 연구팀은 광주과학기술원 이재영 교수 연구팀과 함께 니켈철, 스피넬 산화물에 소량의 이리듐을 첨가해 안전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촉매를 개발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재료 분야 국제학술지 어드밴스드 펑셔널 머티리얼스에 실렸습니다.